수갑을 차고 있던 흑인 남성을 경찰이 무릎으로 눌러서 숨지게 한 사건에 분노한 시위가 미국 전역을 확산하면서 폭력 사태로 번지고 있습니다. 폭동과 방화, 통금령 등 혼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정규군 투입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 전역이 대규모 시위로 지금 초긴장 상태입니다.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목숨을 잃은 흑인의 그 체포 당시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지금 사건이 일어난 미네소타주는 물론이고요. 뉴욕의 타임스퀘어, 워싱턴 백악관 앞, 로스앤젤레스 할 것 없이 성난 군중들이 대규모 시위를 펼쳤고 물리적 충돌, 폭동, 약탈까지 연이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는 미네소타주인데요. 밤사이에 약탈과 방화가 이어지면서 최소 200여 곳의 상점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중에는 한인이 운영하는 상점들도 포함이 돼 있다고 해서 저희가 좀 수소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꽤 많은 한인들이 피해를 당했더군요.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지금 상점을 운영하고 계시는 한인 한 분을 연결해서 상황을 직접 들어보죠. 안대식 씨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안대식 선생님 나와 계세요. 예, 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어떤 가게를 운영 중이세요? 예, 제가 처음에 30년이 됐어요. 제 비즈니스가. 예. 31년째인데 뷰티 스플라이, 가발, 임모, 그다음에 스포츠웨어, 옷을 하고 네.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제가 팔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슈퍼마켓, 큰 잡화상 이런 걸 하시는 거군요. 예, 자파, 예, 예. 그렇죠. 예. 그 약탈이 벌어진 거는 정확히 언제입니까? 약탈이 벌어진 게는 시작은 26일 날 밤에. 미국 시각으로 26일 밤인 거군요. 네. 제가 제 비즈니스가 지금 한 25년이 됐는데 그 지역에 예. 경찰서하고 멀지가 않아요. 예. 거기서 제가 저녁 9시에 도착을 했는데 보니까 차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차를 댈 데가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기다렸다가 차를 가게 앞에 대기는 했어요. 그랬는데 이미 옆에 가게들은 몇 개가 지금 깨져가지고 강탈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가게는 아직 유리가 출입문이 깨지지 않아서 예. 지키고 있었는데 예. 계속 지키고 있다 밤 1시 정도 서너 사람들이 와가지고 젊은 남자들이 와가지고 망치로 유리문을 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리 지르면서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했더니 그 사람들은 그냥 지나갔어요. 그걸 돌아서서 가고 했는데 그 다음에 다시 와가지고 옆집에서 깨서 훔치면서 거기 소화기가 있거든요. 불이 나면 지나가는 소화기를 가지고 와서 깨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진입을 하게 됐죠. 가게 안을 들어가서 이제 물건을 집어가고 나오게 되는데. 선생님이 그 안에 계시는데도 주인이 그 안을 지키고 있는데도? 예, 안에 있지를 않고 이미 밖에 나와서 이제 차 안에서 있었죠. 그러면 나가라 안 된다 소리치셨던 거는 그럼 밖에서 소리치셨던 거예요? 차 안에서. 차 안에서 창문을 열고 소리를 지르고 했더니 어떤 분이 또 와가지고 흑인이에요. 여기는 우리 커뮤니티 스토어니까 깨지 말아라. 사람들 자중 좀 해달라. 예. 깨지 말고 이 가게는 안 된다, 깨면 안 된다고 소리를 질렀어요. 소리 지르고 했는데 좀 마스크를 쓴 사람이 방독면을 쓴 사람이 와서 깨니까 따라서 그냥 그 사람은 사라지고 옆에 있던 분이 이제 깨졌으니까 들어가서 이제 집어 갖고 나왔는데 저는 망연자실해서 이제 파킹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손님이 와가지고 나를 아는 손님이었던 거예요. 예. 그러면서 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지금 사태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공정심이에요. 사태가 그러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랬다. 미안하다. 그러면 내 차가 있는 차의 문을 좀 열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문을 열었더니 지가 가지고
물건을 가지고 나온 걸 내 차에 넣어줘서 네 거니까 네가 가지고 가라. 미안하다. 알겠습니다.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그 상황들, 그 상황과 비슷한 영상을 저희에게 제보로 주신 분이 계셔서요. 잠깐 좀 보고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유튜브와 레인보우 모니터를 통해서 보고 계신 이 장면은 미국의 명품 매장을 이 시위대가 약탈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미국에 아마 이게 지금 루이비통 매장인 것 같죠? 매장에 들어가서 물건을 가방이며 뭐며 두세 개씩 마구 챙겨서 나오는 그 영상. 교민 한 분이 저희 측으로 제보를 주셨는데 엄청나네요. 예. 그러니까 선생님, 제가 상황을 이제 알겠네요. 그러니까 그 흑인을 과잉 진압한 경찰이 소속된 경찰서, 그 경찰서가 그 지역에 있다 보니 그 앞에서 거대한 시위가 일어났고 경찰서로 진압을 못하자 옆에 있는 상점들한테 화풀이를 한 거예요. 그 상점 중에 하나가 선생님 상점이었던 거고요. 그냥 그 방화까지 저질러지고 이러고 난 다음에 아침은 그냥 뭐 전쟁터 같았겠어요. 그냥 폐허. 그렇죠. 약탈을 다 하고 방화까지 다 하고 내가 그 911 전화를 해서 불러가 소방서를 보내달라 하고 경찰도 많이 불렀는데 911 전화를 해도 전화를 거의 받지를 않고 어쩌다가 통화를 해서 불이 났다. 소방차를 빨리 보내달라. 그렇게 했더니 소방차가 한번 왔어요. 소방차 와서 불을 좀 진압을 했는데 다시 또 불이 또 나가지고 또 불렀어. 그런데 경찰한테 그거 따졌죠. 야, 우리가 재산 피해가 이렇게 뭐 내가 세금을 내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이런 저거 했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방어가 나고도 경찰이 이렇게 지켜주지를 않고 있느냐. 그랬더니 자기네에서는 방법이 없다. 어떻게 너무 폭동이 너무 심하니까 경찰에서 대처할 방법이 없다. 이제 저녁을 먹고 잠깐 있으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두 번째 가게도 깨져가지고 폭동이 일어나고 권총 총기 소리가 여기저기서 막 빵빵빵빵 소리가 나고 있으니 위험하다. 멀리서 쳐다볼 수밖에 없는데 그거가 차라리 집에 있는 게 낫다. 속상하고 하니까 집에 있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왔어요. 그 사람들은 장비를 다 가지고 다녀. 그래가지고 장비를 열다가 장비를 열지를 못하면 총을 쏴가지고 열어요. 세상에. 막아놔도 무용지물이더라고요. 왜? 총을 쏴가지고 열릴 때까지 총을 쏴니까. 알겠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지금 30년 동안 미국에서 이 사업 일구시느라고 보통 고생하신 게 아니실 텐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폐허가 된 모습 보면서는 이게 심경이 어떠실지 짐작이 안 되네요. 말로 아무 할 말이 없었어요. 할 말이 없고 집에 와도 우리 집사람하고 말을 못하고 아프지는 말자. 아프지는 말자. 그리고 우리 집사람은 눈이 동동 부어가지고 울고 있는데 그래 울고 싶을 때 실컷 울어. 울고 싶으면 실컷 우세요. 울고. 지금 제가 나이가 68이에요. 다시 일어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렇지만 살아날 수 있어. 믿음 가지고 살자. 기도나 열심히 해. 기도나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자. 선생님 힘내시고요. 고맙습니다 오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흑인에 대한 과잉 진압으로 시작된 이 항의 시위가 지금은 선량한 시민들을 상대로 한 폭동으로까지 변질이 된 과거 80년대 LA 폭동을 연상케 하는 그 상황까지 간 걸로 보이는데요. 도대체 왜 이렇게 시위가 번지고 있는 건지 이 상황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또 세계 정세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고루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과 박원곤 교수 연결하죠. 박 교수님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아니 저는 일단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흑인 과잉 진압에 대한 항의로 시작된 시위가 왜 이렇게 시민들에 대한 약탈, 폭동, 강도 왜 이렇게 변질이 되고 있는 겁니까?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일단은 그 배경을 보면 몇 가지 이유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경찰의 과잉 진압이 늘 문제가 됐었죠. 특히 흑인과 같은 흑인을 대상으로 해서 그 인종 차별적 요소가 있었고요. 이번뿐만 아니라 미국 역사에서 이런 일들이 굉장히 자주 또 반복이 됐기 때문에 흑인들의 분노가
그 안에 분명히 있었다라고 보이고요. 예. 특히 이번 사태는 코로나로 인한 영향도 적지 않게 받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이 코로나로 인해 매우 힘든 상황인데 특히 흑인이 피해를 많이 봤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루지애나주 같은 경우에 흑인 인구 비율이 30%인데 네. 감염자 비중은 70%가 넘습니다. 왜냐하면 흑인 같은 경우에는 교육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단순 노동에 많이 종사를 하니까 예. 식료품점이나 주유소 등 그 코로나 폐쇄 기간에도 필수 직종으로 분류돼서 계속 대면 접촉을 하면서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감염률이 높았고 또 흑인들은 제대로 된 의료보험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 있었는데 이런 굉장히 완전히 인종차별적인 그런 일이 발생을 하니까 지금 그 분노가 폭발됐고 그 분노가 그런 일종의 폭동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과잉 진압 한 건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쌓였던 분노가 이번 과잉 진압으로 촉발됐다. 어떤 분수령이 됐다. 임계점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 그 배경 중에 하나는 미국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도 늘 문제가 됐었거든요. 예, 예. 이게 다른 국가랑 다르게 미국은 이렇게 과도하게 진압을 하더라도 면죄부를 주는 그 미 공무원 면책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91년에 결정이 됐고 2015년 미 대법원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그런 개념들인데요. 이것이 또 이렇게 강력하게 경찰이 공권력을 과도하게 행사하더라도 나중에 그 면죄부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게 있기 때문에 이게 또 하나의 배경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는 잘 상상이 안 되거든요, 사실. 근데 미국의 공권력, 미국의 경찰력이라는 건 여러분 무시무시합니다. 굉장히 강해요. 예. 그것을 허용해 준 것에 대한 분노도 쌓여 있었다 그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군 투입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나섰어요. 그렇게 강경 진압으로 정말 갈까요? 강경 진압으로 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그 연방군 투입을 경고를 했고 군대가 지금 동원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하겠지만 일단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공경에 처해 있는 그렇죠. 상황인데 네. 지금 이런 식의 불안정 상황이 오래 지속이 되면 결국 지금 권력을 갖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책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강력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시도는 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독설도 막 쏟아붓더라고요. 시위대는 정의와 평화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시위대가 백악관 울타리 근처로 접근했다면 가장 사나운 개를 만났을 거다. 이렇게까지 그냥 자극하는 발언들을 하는 것. 이것도 의도가 있을까요?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전반적으로 통합보다는 말씀하신 분열의 메시지를 지금 쏟아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전에 오바마 행정부랑은 굉장히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가장 큰 트럼프 대통령의 일종의 실언이라고 보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원래 특성이라고 보면 29일 트위터에 올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약탈이 시작될 때 총격이 시작된다. 이 의미가 이건 굉장히 인종차별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1967년 흑인 시위에 대해서 폭력적 보복을 공언한 마이애미 경찰서장이 만든 문구입니다. 이 문구 자체를 얘기한다는 거는 흑인에 대한 차별적인 의미를 포함했거든요. 그게 29일 날 트위터에 시작됐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것들이 얘기를 하면서 엊그저께는 계속 이걸 극우 좌파, 그러니까 안티파라고 불리는 극우 파시스트에 반대하는 극좌파에 의해서 지금 이런 시위가 폭동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또 정치 쟁점화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 11월에 지금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코로나로 상황 안 좋아요, 경제 안 좋아요, 거기에다가 이런 폭동 시위까지 벌어지고 대선 국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트럼프에게 인종 문제는 좀 양가적인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갈등이 폭동으로 지적되면 결국 집권 트럼프의 책임이기 때문에 선거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죠. 근데 더불어서 이 인종 문제가 불거지면 트럼프의 지지층은 결집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트럼프 지지율이 굉장히 하락하고 있고 반대편의 조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은 상승하고 있고 또 코로나19가 쉽게 종식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런 지지층 결집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등장의 배경은
이게 우리가 미국 토착주의라고 많이 얘기하는 백인 우월주의가 작동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유색 인종이 미국을 점령한다라는 식의 인식을 표출해서 사실상 2016년 대선에 활용을 했죠. 반이민 정책, 뭐 멕시코에 국경을 쌓는다. 맞아요. 그런 걸 활용을 해서 그때 좀 선거에서 예. 유리한 국면을 조성을 했기 때문에 예. 혹시라도 이번에도 그렇게 비슷한 것을 활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좀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시위하고 있는 그들이 나를 찍을 지지층은 아니야. 어차피 그들은 안 찍을 사람들이니까 그냥 버리고 그 층은 버리고 다른 지지층을 결집시키는데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상황 보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과 박원곤 교수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